자, 오늘도 김시영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타는 토요일이었는데 지금은 또 12시가 넘어서 이제 일요일로 넘어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하이파파에는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인기글 베스트 1, 2, 3를 차지하고 있을지 김시영TV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인기글을 눌렀습니다. 조회수를 한번 쭉 봅니다. 1691 닉네임 파약한 제목 왜 코어팀은 KYC 제출 유예 기간을 2개월 연장했을까? 그 의미는? 물음표. 자, 어떤 분석을 또 해주셨을지 내용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해석해 주시는 부분도 많고 함께 보도록 하죠. 어제 9월 20일 KYC 제출 유예 기간을 기존 9월 30일에서 11월 30일로 2개월 연장한다는 코어팀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픈 메인넷 일정에 영향을 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세부 정보, 연장된 첫 번째 마감일, KYC 신청서 제출을 위한 새로운 마감일은 2024년 11월 30일입니다. 이 연장은 첫 번째 마감일에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마감일은 변경되지 않음.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하고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최종 마감일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2024년 12월 31일로 유지됩니다. 마이그레이션 최종 마감일은 12월 31일, 기존 그대로 변경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을 기다리는 파이오니어들에게 중요한 날짜는 두 번째 유예 기간인 2024년 12월 31일이지 KYC 제출 마감 기한인 2024년 9월 30일이 아닙니다. 오픈 메인넷 일정은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실내 운운하는데 마이그레이션 마감 기한까지 연장했으면 신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일정까지 또 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에는 그럴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만약 마이그레이션까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욕먹고 연장할 때 한꺼번에 연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마이그레이션 일정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큰 틀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내부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큰 문제는 KYC이지 그 후속 절차인 마이그레이션은 큰 문제가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이 넘도록 마이그레이션이 없는 것은 KYC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마이그레이션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음. 자, 이렇게 해석을 덧붙여 주셨고 밑에도 한번 보죠. 이 확장의 이유, 파이오니어를 위한 더 많은 시간, 이 변경으로 더 많은 파이오니어가 KYC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네트워크 구성원이 자격을 얻고 오픈 네트워크 전에 파일을 메인넷으로 완전히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머무르는 것, 이 연장은 유예기간의 전체 6개월 기간에 적합하며 연장되지 않으므로 개척자가 유예기간의 목표를 손상시키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타이머의 부정확성에 대한 해결책, 특정 코너 케이스에서 파이오니어는 KYC 타이머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연장은 한 번에 하나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타이머를 개선하는데 너무 많은 추가 리소스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KYC를 제출하는데 전반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부정확한 사례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반적인 구제책 역할을 합니다. 해석, 파이오니어를 위한 더 많은 시간, 1차 유예기간인 9월 30일까지 KYC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한 게 7월 11일이었는데 약 2달 남짓 주변 반응을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생각보다 겁박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함. 구체적인 수치는 없고 개인적인 추측임. 즉 9월 30일까지 KYC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간의 채굴한 파일은 모조리 잃게 된다고 발표해도 KYC 제출 숫자가
기대만큼 늘지 않음. 만약에 연장했는데도 의미 있는 변화가 없으면 극약 처방, 현재의 버그가 어느 정도 해결된 후 정치적 법적 환경을 고려하여 11월 30일 이전에 오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듬. 이유로는 말 그대로 로스트 코인, 사망, 분실, 채굴 중단 등 생각보다 많거나 아직 계정을 유지하고 있어도 개인정보 탈취에 대한 우려, KYC에 신분증을 오픈하는 것, KYC에 응하지 않는 것 등의 이유가 있을 것임. 파이코인의 기본 철학이 사람을 끌어모아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인데, 핵심인 파이오니어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어떻게든 끌어안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예를 들어 미성년자 KYC도 여러 나라의 법적인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함께 하기로 결정함. 2021년 12월 백서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당시에 예상하기를 메인넷 시점에 100억, 200억 사이로 채굴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KYC 제출 기한 9월 30일을 냉정하게 적용했을 때 소각되는 양이 많아 향후 채굴률 등의 영향이 있어 연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봄. 2021년 12월 백서 내용 중 650억 파이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채굴 보상에 할당됩니다. 과거 채굴 보상의 경우 지금까지 모든 파이오니어가 채굴한 모든 파이의 대략적인 합계는 약 300억 파이입니다. 그러나 가짜 계정에서 파이의 마이그레이션을 금지한 후 아래 KYC가 메인넷 보상에 미치는 영향 및 KYC 인증 및 메인넷 잔액 이체 하위 섹션에서 논의됨. KYC의 속도와 참여에 따라 오픈 네트워크 시작 시 메인넷 이전에 채굴된 파이는 100억에서 200억 사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채굴 보상을 위한 650억 파이 공급량의 나머지 금액은 개념적인 연간 공급 제한이 있는 새로운 메인넷 채굴 메커니즘을 통해 파이오니어에게 분배됩니다. 6개월 유예 기간 내에 머무르는 것. 다시 한번 KYC 제출 기한을 2개월 연장하더라도 전체 유예 기간 6개월 안에 있으며 당초 목표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주고 있음. 아무리 소통 없는 코어팀이라고 해도 오픈 메인넷 목전의 파이오니어들의 눈치가 보이지 않을 수 없으니 전체 오픈 메인넷 일정은 건드리지 않았음을 확인해주고 있음. 일부 타이머의 부정확성에 대한 해결. 실제적으로 이 원인 때문에 연장을 발표했다고 생각함. 현재 KYC의 여러 버그 문제로 타이머 오류가 나타나고 9월 30일은 다가오는데 파이오니어들의 불만과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해결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자 과감하게 연장했다고 봄. 발표한 표현대로 타이머를 개선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뜻. 예를 들어 A는 KYC 비디오 변환 실패로 날짜가 멈추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찾아서 멈춰야 하는 에너지를 그냥 비디오가 잘 되도록 고치는 데 쓰는 게 현명함. 게다가 9월 30일 넘어서까지 해결이 안 돼요. 해당 파이오니어들에게 쓸데없이 걱정과 혼란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없음. 개발 기간만 5년이 넘었고 오픈 메인넷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버그가 많은 게 걱정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버그 없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그를 언제 수정하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 시험이지 모의고사가 아닐 것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실수도 하고 틀려도 보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제대로 알고 오답 노트도 잘 만들어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모여 본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고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인넷을 오픈했을 때 버그 투성이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모두 다 노출되어 수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어팀의 말 맞다나 서두르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만들고 내놓느냐, 일단 내놓고 수정해 가느냐를 놓고 좀 고민했던 흔적은 보입니다. 솔직히 많이 늦었죠. 거기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자체 KYC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고 이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KYC 제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이 시점까지 KYC가 전체 로드맵 일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무도 가지 않아서 비교할 대상조차 없는 독보적인 것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보적이라는 것은 향후에 독점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더욱 정교히 만들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신원 확인된 1인 1계정 웹3 블록체인 시대에서 이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되고 확장성의 근간이 되는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먼 미래에 파이의 효자가 될 KYC 프로그램을 가지고 불만이었던 자신을 자책하지 말게요. 자, 상당히 긴 글이었습니다. 분석을 많이 해주셨고 해석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내용만 봐도 시간이 후딱 지나갔죠. 자, 시간이 금방 지나갔기 때문에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는데 위쪽 부분하고 제일 끝에 마무리 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신뢰성 있는 분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마그 날짜를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 네, 최종 마그는 날짜 그대로입니다. 그게 중요.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럼 임시 승인은 마그하지 못하는데 어찌 되나요? 임시 승인 같은 문제들 걱정이나 혼란 없이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임시 승인도 마그 신청돼요.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시 승인, KYC 통과, 마이그레이션은 체크리스트, 6번 마이그레이션 신청을 말하는 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까면 공감해 드립니다. 까실 분들은 입만 벌리지 말고 원인과 결과, 상황과 이유를 들어주세요. 신둥이님 보고 계시나요? 님 말이에요. 자, 밑으로 쭉쭉 가보죠. 역시 1등글답게 댓글이 난리가 났죠. 답장도 잘 달아주고 계시고 밑에 부분에는 어떤 말로 마무리가 되는지 함께 보죠. 오늘 다오님 영상과 셰프님 글을 보면서 문득 600년 전 한글을 창제하셨던 세종대왕의 마음과 지금 파일을 개발하고 있는 코어팀의 마음이 겹쳐져 동시에 떠오른 것은 왜였을까요? 이 작은 대한민국의 깊은 해안과 냉철함을 겸비한 파약한님과 다오월드님이 계심에 새삼스레 감사함을 느끼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감기 조심하시옵소서. 파이메타버스님 말씀처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지금 니콜라스 코어팀이 파이코인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실천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알고 보면 오픈 메인넷 일정에는 변동이 없는데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양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비어천가에 나오죠. 우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몰세. 바람의 이파리는 날릴지언정 그 뿌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심지를 가져야 할 때가 오고 있네요. 앞으로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얼마나 폭풍우가 몰아칠지 벌써부터 전운이 느껴집니다. 앞 공무니만 쳐다보다 누군가의 의도대로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파이메타버스님께 하고 있죠? 갑자기 세종대왕님을 소환하셔 가지고서는 공감 가는 훌륭한 분석이십니다. 파이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민심이 상당히 좋죠. 분석을 잘 하셨고 댓글로 이렇게 모든 글에 답장을 또 다 주셨습니다. 자, 파약한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글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만 봐도 시간이 후딱 지나갔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